네, 이제 선생님이 좋아요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아들이 초등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면 그것은 학교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유아는 선생님이 체벌하는 모습을 대중매체에서 보거나 혹은 선생님께 혼난 경험을 주위에서 전해 들으면서 왜곡된 교사 이미지를 갖게 된다고 하지요. 따라서 우리 유아들이 그림책을 통해서 학교 선생님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3권의 그림책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맨 왼쪽에 있는 그림책 이미지 보이시죠? 네, 케빈 행크스의 우리 선생님이 최고야 라고 하는 그림책인데요. 이 책에는 선생님을 너무나 좋아하는 릴리라고 하는 학생이 등장합니다. 생쥐, 생쥐 캐릭터이지만 의인화되었기 때문에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릴리는 학교를 좋아하는데 특히 슬링어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릴리가 새로 산 선글라스와 가방을 자랑하느라고 선생님 말씀을 잘 따르지 않게 돼요. 자, 선생님은 릴리의 가방을 보관하셨다가 집에 갈 때 주겠다고 하시는데 릴리 마음은 어떨까요? 릴리는 너무 슬퍼지고 화가 나서 선생님에 대해서 나쁘게 표현한 종이를 선생님 가방에 넣어 놓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간이 흐르고 나면 선생님의 어떤 그런 행동, 선생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도 이해가 되고 화가 났던 감정도 누그러들면서 선생님께 그 편지를 넣어놓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겠죠. 릴리가 집에 와서 고민하고 엄마 아빠께 털어놓자 엄마 아빠께서 아주 현명하게 대처를 하십니다. 그래서 릴리는 엄마 아빠의 도움으로 이제 선생님께 용서를 구하게 되고 선생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림체도 굉장히 귀엽지만 저는 이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가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부모님과 같은 역할을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을 좋아하고 따르고 하는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갖고 계시는 그 권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우리가 선생님께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선생님께 잘못한 것이 있으면 분명히 용서를 구하고 잘못한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는 사실 가정에서 부모님이 지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먼저 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시고 또 선생님께 대해서 부모님도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고 해서 부모님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렇게 가르쳐야 우리 아이들이 학교도 사랑하고 또 선생님도 진심으로 존경하면서 사랑하게 되겠지요. 이 책은 글밥이 다소 많고 또 그림도 읽을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읽을 때 시간을 좀 넉넉하게 계획하셔서 그 그림책에 있는 릴리의 편지라든지 슬링어 선생님을 이제 그려놨거든요. 릴리가 화가 나서 그 슬링어 선생님을 그린 그림도 자세하게 하나하나 읽어보면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그 옆에 있는 피터 레이놀즈의 점이라고 하는 그림책은요. 사실 선생님이 등장하는 구간은 많지 않아요.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정말 우리들의 귀감이 되는 선생님이세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책의 주인공 이름은 베티입니다. 미술 시간은 벌써 끝났는데 베티는 꼼짝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도화지는 하얀색 그대로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베티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세요. 하얀 도화지를 들여다보다가 와, 눈보라 속에 있는 북극곰을 그렸구나. 그래서 베티는 사실 지금 그렇게 마음이 넉넉하지 않아요.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놀리지 마세요. 전 아무것도 못 그리겠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일단 한번 시작해봐.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라고 격려를 해주세요.
근데 이 베티 좀 보세요. 화가 난다고 연필을 그냥 도화지 위에 내리꽂습니다. 자, 여기요! 하고 점을 딱 찍어서 줍니다. 선생님은 이게 뭐니? 하고 다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도화지를 한참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자, 이제 네 이름을 쓰렴. 선생님은 베티가 내리꽂아서 찍은 그 점 하나도 베티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인정하시고 거기 서명을 하게끔 한 거예요. 베티가 여전히 화가 난 상태로 이름을 씁니다. 그런데 베티는 몰랐죠. 선생님께서 정말로 그것을 작품으로 인정하고 베티의 작품을 번쩍거리는 금태 액자 안에 끼워서 바로 선생님 책상 위에 걸어 놓으셨거든요. 그걸 일주일 뒤 미술 시간에 베티가 그걸 보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양한 점의 형태와 색깔과 질감을 살려서 그린 베티의 점 그림들은 나중에 모여서 갤러리에 전시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한 권은 선생님 기억하세요 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들도 한 번씩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초등학교 이제 들어온 초등학교 2학년이 된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학교가 재미없는 아이였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제가 못하는 것만 하라는 곳이었으니까요 라고 써 있어요. 얌전히 좀 있어라, 말 좀 잘 들어라 이런 말들과는 거리가 먼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1년 동안 선생님과 반 친구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많이 바뀝니다. 선생님이 이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또 이 아이 안에 있는 잠재력을 잘 끌어내주신 분이었어요. 이 책은요, 이 아이의 편지글로 되어 있는데요. 1학년을 마치고 쓴 편지글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학생이 아닌 예비 선생님으로서 첫 출근을 앞두고 사랑하는 선생님께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보다 꼭 전해드리고 싶은 건 제가 곧 첫 일터에 나간다는 소식이에요. 내일 아침 그곳에 들어서면 제 탐험의 길목마다 내밀어 주신 손길을 떠올리며 선생님처럼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제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 올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뭉클하시죠? 우리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좋은 선생님에 대한 경험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또한 우리 유아들의 좋은 선생님으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선생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선생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글 그림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30년 이상 초등교육을 연구하면서 특별히 초등학교 현장에서 한글 교육을 실천하고 계시는 한 교장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그 선생님은 한글 교육을 단순히 문자 교육이라고만 생각하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한글 교육은 소리 언어에서부터 문자 언어, 문해력까지 이어지는 과정인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유치원에서는 다양한 소리를 경험하게 해주거나 말놀이, 동시나 동요를 활용해서 글자를 재미있게 만날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을 쌓는 것이 좋다라고 권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글은 문자만이 아니라 소리 언어도 포함돼야 합니다. 듣고 말하는 언어를 충분히 해야 문자 언어로 이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을 초등 1학년 때부터 가르치는 것은 여태껏 들었거나 말했던 걸 문자로 바꾸는 한글 교육입니다. 자, 그래서 취학 전에는 다양한 소리를 많이 들어보고 또 말해본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그렇게 해서 소리 언어들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이것이 이제 이후에 문자 언어로 이행해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유아들과 함께 다양한 소리를 탐색할 수 있는 그림책이나
혹은 말놀이 그림책, 동시 그림책, 동요 그림책들을 충분히 즐겁게 경험해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문자에, 글자에 점점 관심을 갖게 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글의 소리나 모양에 대한 그림책, 또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서 우리가 글자를 만들지 않아요? 글자 결합에 대한 그림책을 우리 아이들과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글 그림책 다양한 주제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동요 그림책, 동시 그림책이 있습니다. 많이 간과되는 편인데 이 동요 그림책, 동시 그림책은 유아들에게 특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래로도 부를 수 있고 동시로도 접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그림책으로도 함께 경험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동요 동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내가 알고 있는 동요 동시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림책에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 맨 왼쪽에 있는 표지는 모두 다 꽃이야 라고 하는 그림책인데요. 동요 그림책이에요.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이런 노래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모두 다 꽃이야 이 국악동요라고 불리는 이 노래를 담은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노래도 동요도 들어보고 그림책으로도 읽어보고 그 둘을 결합해서 같이 탐색해봐도 좋겠습니다. 전래동요 그림책도 많이 있으니까요. 활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있는 이 그림책의 경우에는 요렇게 해봐요 라고 하는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한글 그림책입니다. 아이들의 모습이 표지에 눈에 띄시죠? 기역 모양을 만들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니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다리를 쭉 펴고 앉아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이 책의 부제는 내 몸으로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세종대왕님 하고 인사하면 돼요 라고 되어 있는 기역을 보면 기역, 몸을 숙여서 기역 글자를 만드는 아이도 볼 수 있지만 또 그 아래에 다양한 방법으로 기역을 몸으로 표현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역부터 히읗까지 이 아이가 몸으로 또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둘이서 같이 하기도 하고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고 하면서 글자의 모양을 몸으로 표현하는 그런 재미있는 그림책입니다. 조금 위쪽에 있는 두 권의 그림책은 시리즈 그림책인데요. 한 권은 노는 게 좋은 아래야 이 그림책이고요. 함께 있는 또 자음의 탄생이라는 그림책이 있죠. 이제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요. 노는 게 좋은 아래아 이 그림책은 그 한글의 모음을 주인공으로 한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그림책은 앞면지와 표제지 사이에 한 펼침면을 두어서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중 모음자에 대해서 설명도 넣고 있어요. 모음의 기본 글자는 하늘, 땅, 사람을 각각 본떠서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이런 걸 쓰지 않습니다만 아래아, 점으로 되어 있는 아래아가 있죠. 아래아는 하늘을 본뜬 것이고요. 는 땅을 본떠서 평평하게 그은 것이고요. 이는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본떠서 곧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책에서는 바로 이 의와 아래와 이가 각각 땅, 하늘, 사람 이렇게 인물로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들이 함께 놀게 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음의 탄생 역시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 자음자들 중에서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 우리 입 안에 발음기관 모양 그리고 움직임을 본떠서 실제로 만들어졌거든요. 그 원리를 그림책에 녹아낸 그런 책입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냠냠 한글 가나다 라고 하는 그림책이 있어요. 이 그림책은 쉬운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결합돼서 글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 그림책의 내용을 보면 개미들이 등장해요. 개미들이 사다리를 항아리에 대고 올라가서 항아리 속에서 글자를 하나씩 하나씩 꺼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역을 받은 개미와 알을 받은 개미가 짝꿍이 되면 글자 가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또 니은을 받은 개미와 알을 받은 개미가 짝꿍이 돼서 나를 이루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글자가 이렇게 해서 조합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그림책들입니다. 책과 도서관이라는 주제는 글자도 익혀가고 배움의 즐거움도 점점 알아갈 우리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책 읽기에 흥미를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넣어봤습니다. 학교에 가면 또 학교 도서실이 있다는 점, 이것은 학교 공간에 있어서 아주 큰 특징 중 하나이죠. 책과 도서관에 관한 그림책을 읽으면서 우리 유아들은 도서관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또 도서관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책과 도서관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4권의 그림책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도서관 탐구생활이라고 하는 사이토 히로시 글 다나카 로쿠다이 그림의 책을 보면요. 이 책은 그야말로 도서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는 정보책입니다. 도서관은 어떤 곳일까? 한 번도 도서관에 가본 적이 없는 우람이가 좀 겁이 났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도서관까지 갑니다. 그리고 도서관 안에 들어가서 도서관 직원의 도움을 받고요. 여러 서가에 꽂혀있는 책들도 보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실에 가서 많은 어린이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즐긴다는 것을 봅니다. 책을 사서 선생님 그래서 사서 선생님이 읽어주시는 그 빅북의 책을, 커다란 책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도서관에서 어떻게 책을 검색하는지, 그리고 또 책을 빌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우라미의 시선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도서관에서 만나요 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이야기로 되어 있어서 좀 더 부드럽게 우리 아이들이 도서관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 아이들이 모여들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지금 인형 초대의 날을 이제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아들이 모두 인형을 데리고 도서관에 왔어요. 이야기 시간에 선생님이 그림책을 읽어주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 시간이 끝나고 나자 인형들이 졸린 것 같아서 도서관에 있는 커다란 소파 위에 인형들을 놓아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 인형들만 도서관에 남았어요. 이게 판타지 그림책이다 보니까 중간에 인형들이 일어나서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요. 다음날, 밤이 지나고 다음날이 되자 아이들이 인형을 데리러 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기 인형이 본 그림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아주 귀여운 이야기입니다. 자, 도서관의 개구리를 데려갔어요와 도서관에 간 사자의 경우에는 도서관에서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도서관에 내 개구리를 데려갔어요. 그런데 개구리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책상 위로 풀쩍 뛰어오르는 바람에 선생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또 도서관에는 또 한 번은 도서관에 암탉을 데려갑니다. 그랬더니 암탉이 대출카드함에 알을 낳았어요.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도서관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갔다가 사서 선생님께서 안 되겠다 얘야. 도서관에 오는 건 언제든지 환영이지만 다음에 올 때는 애완동물은 꼭 집에 두고 오렴 하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주인공의 애완동물들이 다 집에 있고 주인공만 도서관에 간 사이에 그 동물들은 집에서 무엇을 하느냐. 코끼리가 읽어주는 책을 같이 이제 보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도서관에 간 사자의 경우에는 규칙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원래 사자는 말을 굉장히 잘 듣는 사자였어요. 도서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 사자였죠. 그런데 관장님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관장님이 가서 맥비 씨를 좀 데리고 와줘. 대출 창고에 있는 맥비 씨를 좀 데리고 와줘. 라는 부탁을 이제 듣자 사자는 관장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맥비 씨에게 가서 이제 고함을 지릅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안 지킨 거죠. 물론 관장님을 돕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도서관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이제 사자는 도서관에 오지 못하게 돼요. 그것에 대해서 많은 도서관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서관에 사자가 다시 오게끔 해서 때로는 규칙을 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결말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에 간 사자의 경우에는 조금 글도 많고 규칙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준비가 된 유아들이 읽으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보, 유초, 이음교육의 길을 찾기 위해 주제별 그림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선생님들 어떠셨나요? 어떤 그림책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그림책을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이음교육은 일회적으로 또 이벤트성으로 진행되는 교육을 지양합니다. 그 대신 이음교육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연스러운 변화를 유아들이 경험하도록 하고 또 유아들의 성장을 격려하는 지속적인 교육을 지향합니다. 성인의 관점에서 기준을 세우거나 유아가 학교화되도록 훈련하는 교육을 지향하고 그 대신 유아의 관점에서 무엇이 어렵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먼저 헤아려 보고 디딤돌을 놓아 유아가 스스로 건너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 교육을 지향합니다. 오늘 교육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저는 이만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선생님, 그림책에서 이음교육의 길을 함께 그리고 즐겁게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유아들의 삶에서 중요한 징검다리를 놓으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교육 받으시느라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